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제 수업이 원활하지 못해서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저께 다루었던 것은 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교육의 의미에서는 어원, 정의,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교육에서의 학습,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교육의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교육의 의미에서 어원 먼저 살펴봤는데, 국어에서는 가르치다, 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자에서는 이 교육이라는 한자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맹자의 진심장이라는 그 책에 나온 거죠.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군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최초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에듀케이션, 페다고지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끄집어낸다,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집어넣는 인풋과 끄집어내는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교육은 인풋과 아웃풋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인풋을 해요. 그리고 아웃풋이 일어날 수 있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요. 우리 교과서에 이제 처음에 교육의 정의 방식이 나오는데 정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많은데 그 정의를 어, 그 정의하는 방식으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 방식보다 중요한 건 정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했고 우리가 선생님이 이따가 이거 끝날 때 마지막에 정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으로 볼 수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건 가치가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동, 비윤리적 행동, 교화, 훈련, 세뇌,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감옥에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교육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없다면, 이거는 교육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정의에 대한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정의, 교육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의 구성 요소는 주체, 객체, 교육 내용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는 가르치는 사람, 객체는 배우는 사람이죠. 주체는 교사, 부모, 교사나 부모를 얘기하고요. 객체는 여러분들, 제자나 자식 등을 의미해요. 그리고 교육 내용은 교재,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교육의 유형 5번을 이제 넘어가 보면요. 형식적 교육 기관에서 보시면 교사와 제자가 있고요. 그죠? 비형식적인 교육 기관에 가정이 비형식적인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기관에 교재와 교육과정이 있는데 비형식적인 교육기관에는 뭐가 없어요? 교재가 없을 수 있어요. 거의 없죠. 왜냐면 그냥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체, 객체, 교육 내용이 3요소인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바로 교육의 장이죠. 우리가 형식적 교육기관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말한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연관해서 교육의 구성 요소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저께 선생님이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학습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자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배우는 사람을 학습자라고 하죠.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도 있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립적인 의미에서 학습이라는 거를 개념을 가져와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변화,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키 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직간접적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함을 변화시키는 행동. 그래서 공부는 자발적인 면이 강하고요. 학습은 외부적인 교육이나 현상에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독립적인 의미에서 학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은 뭐냐면 교육에서의 학습을 의미해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호작용이죠. 교수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예. 그래서 어, 교육은 교수와 학습,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교육에서의 학습은 교수와 학습의 의미를 같이 갖는 거예요. 교수와 가르치고 배우는 의미를 함께 갖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습은 두 가지인데 혼자서 하는 학습이 있고 교육 안에서 학습이 있는데 교육 안에서의 학습은 교수자랑 학습자가 있으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요거.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 교학상장, 줄딱동시. 그 계란을 깨는 거 부화될 때 그리고 교학상장 서로 배워서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학습은 뭐예요? 혼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는 교수와 학습이 있다라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교육의 의미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의 유형이요. 교육의 유형은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했지만 형식적 기관과 비형식적인 기관.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요. 교육의 목적과 가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그죠? 교육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넣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뭐 형식, 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뭐 그 유형,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거 정의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러면 교육은 왜 하는가? 목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어느 한 가지만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율곡은 인격 도야를 위한 공부와 과거 응시를 위한 공부가 준비돼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가치, 그리고 수단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가 함께 강조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어, 개인과 사회의 조화. 그래서 개인이 뭐냐면 내재적 목적과 관련이 돼 있고 개인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이요. 그 다음에 사회 유지나 발전 같은 경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고 우리 그 어제 공부한 거에 보면 이제 나오죠. 자아 실현하는 게 있고 수단이 되는 거, 진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외재적 목적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인과 사회의 조화인데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렵지만 뭐냐면 교육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가. 교육의 목적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발전, 그 다음에 사회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공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와 인을 강조했는데 예는 사회 유지인 거고요. 인은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의 가치 이제 그 내재적 목적이 있고 외재적 목적이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인 교육을 어저께 설명했는데 전인 교육은 뭐냐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시킬 것인가, 뭐 교육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덕체의 조화와 전인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인 교육이 지덕체의 조화예요. 그래서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한 자아 실현을 만드는 방법이 전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전인이라는 말은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나오고요. 그죠? 전통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유계,
로크의 채덕지, 페스탈로치의 3H, 스펜서의 지덕체 이런 것들이 다 전인 교육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인 교육의 이제 뭐 지덕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장소, 학교, 가정,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는 어, 지덕체 중에서 지를 위주로 하면서 체와 덕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뭘 해요? 부모로부터 덕을 쌓고요. 그죠? 사회에서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 학교, 사회의 이렇게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덕체를 또 만들어 나갈 지덕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인 교육은 이 내가 있는 장소 이런 곳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먼저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자아 실현, 그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근거로 교육기본법, 우리나라의 유계, 로크, 페스탈로치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근거로 대면 되죠. 전인교육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강조했다. 그리고 전인교육은 한 장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강조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학교에서 강조되는 것, 가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아봐요? 학교 교육 목적.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 근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학교라는 목적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죄송해요. 형식적 교육인 학교 교육의 목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일반적인 걸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학교란 이런 곳이라서 그래서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맞는 목적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 했냐면 여기 보면 6번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급별 교육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그 배우고 그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교육기본법 2조에 교육 이념이 나와 있고요. 직접적 목적은 개인의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지 수미로서 자질을 길러서 간접적 목적은 국가인데 잘못했네.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의 이상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우리 아까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얘기예요. 사실은 내재적 목적은 우리가 가치 지향이고 외재적 목적은 수단이라는 건데 선생님은 그거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직접적 목적과 간접적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를 순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직접적 목적과 내재적 목적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개인의 인격도야. 자기가 먼저 자아 실현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가 있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 만약에 개인이에요. 개인이 있고 이 사회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그래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인격 도약을 하고 자아 실현을 했을 때 개개인이 자아 실현을 했을 때 이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율곡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먼저 내재적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면 저절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후 위기 있잖아요. 기후 위기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되게 학자들이 많아요. 관련된 학자들이 아니고 머리가 똑똑하거나 생각이 많고 자아 실현을 거의 이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 같은 걸 걱정을 해요. 전체적인 것들을 크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개인적인 자아 실현이 먼저 되고 나를 알고 내 주위를 알고 그것이 자아 실현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필요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처음에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것이 교육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첫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물어볼 거예요. 교육의 정의,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서 오세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거 한번 발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